네, 핵심 특강 11번째 시간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와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에 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법 41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괄호 안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을 합니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은 임의적인 것이고요. 복수의 협회 설립이 가능한 것이며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 여부도 자유입니다. 단 협회 설립의 절차에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는 하나의 단체, 법인인데 설립 임의주의, 복수주의, 가입 여부는 자유주의, 설립의 절차에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하나의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41조 1항은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법인 중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협회와 관련해 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민법의 준용 규정을 두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설립되는 절차인데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라고 하는 걸 작성해야 되겠죠. 정관을 작성하려면 발기인 모임에서 정관을 작성하되 이 발기인은 30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30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작성된 정관은 창립총회로 회부가 되어서 창립총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공인중개사협회 창립총회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600명 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그 600명은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 분포된 가운데 600명 이상을 구성했어야 하고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는 수가 정관에 동의했어야 이제 정관은 의결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이 의결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의 온전한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인으로 성립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하부 조직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가 있는데요.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 단위로, 지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강남구 지회 이렇게 지부와 지회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사실은 등록관청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된 공인중개사협회는 다음의 고유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두 번째,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세 번째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네 번째는 회원의 윤리 연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여섯 번째, 공제사업.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단 이러한 7가지 고유 업무 중에서
공제사업만큼은 할 수 있지만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공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승인받은 공제규정대로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고유 업무 외에도 별도로 위탁을 받아 수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보칙편에서 업무 위탁편에서 봤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업무 위탁받을 수 있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도 협회는 위탁받아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편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도감독과 행정처분과 벌칙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이 있어야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를 공인중개사법 37조 1항이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 그래서 감독관청이라고 부르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관청이 된답니다. 유의하실 것은 감독관청으로서의 등록관청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강남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이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했다면 종로구청장도 종로구에 소재한 분사무소의 감독관청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러한 감독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자, 그래서 감독 대상자라고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대상자가 되되, 감독 대상자로서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용어의 정의상으로서의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도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독관청이 감독 대상자에게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이제 일정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5가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처분이 그것이어서 행정처분은 취소 처분 3가지, 그리고 정지 처분이 2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관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각각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정처분이며, 지정을 받은 자가 거래정보사업자이죠. 지정을 해준 자가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 처분은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은 위반 사유에 따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도 있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 처분은 언제나 하여야만 하는 기속 처분만 인정되는 것이고요. 업무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과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 처분만 인정된다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의 차이점을 보고 있고요. 5가지 행정처분 중에 취소가 3가지가 있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처분 전 단계에 미리 예방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7일 안에 등록증 반납, 자격이 취소되면 7일 안에 자격증 반납해야 하나, 지정이 취소되었다 해서 지정서를 반납해야 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자, 행정처분 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또 하나의 제재가 바로
벌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벌칙이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양분되어서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가지로 구분되고, 행정질서벌은 구체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의미하는데, 과태료 처분은 위반 사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부분들 정리해 보셨습니다.